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쏟아진 각종 논란에도 버티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알려졌는데 어젯밤에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을 묵인하는 본인의 육성이 공개된 게 결정타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 TV조선도 그 녹취를 직접 입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인들이라도 생각하기 그런 패턴으로 볼 때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바로 돌려주든지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주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강선우 의원이 눈물로 흡수하는 그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있는 녹취입니다. 문제는요. 이 대화가 오간 다음 날 강선우 측한테 돈을 준 사람 김경시 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대화 다음 날에 강의원 지역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됩니다. 구재랑 변호사님. 저때 이제 두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이었어요. 김병기 의원이 간사였고. 그런데 김병기 전 대표가 공천헌금이 두 사람 사이 오간 걸 알면서도 단수 공천 주도록 묵인했다. 라면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강선우 의원은 지금 고발당한 혐의를 정리해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의 뇌물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걸려 있거든요. 예. 지금 근데 저는 주되게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 서브고 주되게는 뇌물죄가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는 국회의원이면은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연관된 일이 아니더라도 추상적으로 직무 권한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추상적 직무 권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 정도 일을 관여할 수 있겠지 싶은 그런 일이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이 공천에선 공천관리위원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공천의 심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1억이 온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그냥 직무 관련성이 되게 쉽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성립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관계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주되고 예. 이거는 정말 말도 못하게 큰 사안인 게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뇌물죄는 징역 1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구속사- 10년이에요. 그렇죠. 최저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로 구속사안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사안을 묵인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요. 그럴 경우에는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범죄는 돈이 딱 넘어온 순간에 성립하기 때문에 넘어온 이후에 알게 된 사람은 사후 공범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예. 뇌물죄의 적용은 없지만 이걸 알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그 자체로 그냥 이 사람은 공천 탈락 사유다라고 해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어야죠. 알리지도 않은 것, 이 자체로도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하고 심지어 여기서 더 넘어가서 이걸 덮기 위해서 단수공천까지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죄가 훨씬 커지는 건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뭐 경찰이나 소방관이 뭐 범죄가 일어났어요, 뭐 불났어요 이렇게 신고 왔으면 출동해야 되잖아요. 그거 출동 안 하면은 그냥 뭐 이번에 직무유기죄 성립하듯이 이분에 대해서도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묵살했다, 예. 묵인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저희 TV조선이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와 강선우 당시 공관위원 사이의 녹취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녹취 좀 더 들어보시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딱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뭐 여쭤봐라.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그런 거 저는 절대 아니에요.
간사님이 간사님 하여튼 이거 저 돈 돌려주시고요.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네,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좀 더 명확하죠, 차 교수님.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눈물로 읍소하면서 한 얘기가 김경시 의원이 딱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공천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공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따르면은 김경시 의원 저분은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논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천 결과가 어땠는지는 저희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그 다음날 발표였으니까 그 전날 결정이 났겠죠. 그 얘기를 미리 전해들은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측에다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공천 받아가지고 감사 인사를 전했든지 어쨌든 그 얘기를 받고 강선우 의원이 눈물로 지금 김병기 의원 찾아와가지고 상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론적으로 보면 만약 김경시 의원이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발표는 안 났지만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거기서 만약에 공천으로 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김경시 의원이 뭐 전화를 해서 사실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전화를 하긴 했겠죠. 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강선우 의원이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간사를 찾아가서 업소할 이유는 그랬겠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결과가 잘못됐을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나 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좀 더 합리적이어 예, 그것이 보이긴 좀 더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이 일반인의 그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네.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당시 김병기 간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째 이런 걸 가지고 내한테 상의하고 나를 끌어들이느냐. 본인도 상당히 난감하다는 이야기인데 저 정도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 결과는 이 부분을 공개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이 어떤 식의 정치적 처분, 더 나아가서 법적 처분까지 하는 것이 공당, 특히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부합되는 행위일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적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우리 또 장관도 해보시고 국회의원도 다선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천 과정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공천 결과가 전달되자마자 김경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눈물로 바로 한달음에 김병기 간사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결과 나자마자 실시간 다 전달되고 김경이 보좌관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단수 공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는 김경 다주택자였고 이런 논란 많았다고 하니까 좀 나쁜 결과가 있었고 그걸 전화해서 항의했고 이렇게 받겠구나 합니다만 모르니까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날 단수 공천 받게 되고 김병기 당시 간사는 그거를 덮어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묵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당에서 공천 시스템이 살아있는 정당이라면요. 그 다음날 공천 발표를 하면서 김경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했어야 됩니다. 다주택자여서 공천 탈락을 시키기도 했지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 자금으로 공천을 획책하고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을 흐트리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라고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떨어뜨리고 탈당이나 대명 조치까지 취했으면은 그러면은 정상적인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흘러가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강선우 의원 측면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해가지고 김경 처리해 주세요로 들리십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공천 안 된 걸로 발표가 났는데 이 사람 공천 꼭 줘야 됩니다. 왜냐? 자기가 1억 받았으니까. 이 얘기로 들리십니까? 저기서 살려주세요는 명백하게 김경 공천 주세요라고 들리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녹취록 국민들께서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병기 원내대표 당시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법적 책임,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예. 그리고 공간이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버린 것이다 라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대로입니다. 법적인 책임, 도덕 책임, 공간이 전체에 대한 신뢰, 당에 대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가 결정이 됐어도 만약에 공천 주는 걸로 결정이 됐어도 안 주는 걸로 번복해야 되는데 단수 공천을 줘버렸습니다. 다주택이라서 문제가 많고 현재 서울시의원 재산 순위 2위입니다. 김경희. 예. 그리고 나중에 뭐 녹취록에서 보면은 막 당원들 돈 주고 가입시키고 뭐 이런 문제까지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또 문제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방선거 공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에까지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요. 22대 총선 공천 때는 검증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강선우 공천 주면 안 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왜 나까지 끌어들여라고 당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를 알고 있는 강선우를 김경도 공천 주면 안 되고 강선우도 공천 주면 안 그렇죠. 된다. 지방선거 때 김경을 공천 준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자기 말대로 내가 공천 주면 이거 묵인하게 되는 거야라는 단어를 본인이 썼거든요. 네. 그러면 묵인인 거고요. 그다음에 22대 총선 때는 검증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선우가 이런 어마무시한 김병기 원내대표에 의하면 도덕적 법적 공천관리위원회 신뢰성 떨어뜨리는 일 다 했는데 예. 이렇게 1억씩이나 받아 먹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강서갑에 단수 공천을 줍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만 무너졌던 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시스템에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뭐 특검을 하던 해서 완전히 낱낱이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